2차 전지가 소외받았던 시간이 꽤 길었던 만큼 다시금 시원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배터리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ESS 배터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ESS 배터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요즘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또 우리나라 ESS 배터리의 미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SS 배터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도 하는 ESS 배터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발전소나 송배전 시설, 가정, 공장, 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서 전기료를 절감하거나 정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백업 전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 덕분에 전기 저수지 또는 에너지 저금통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ESS 배터리의 쓰임과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 요즘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AI 인공지능 투자 확대입니다. AI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요. 생성형 AI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급격하게 확장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소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많게는 10배 이상의 전력을 써야 하고요. 챗GPT,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쓰는 인공지능 AI인데 한 번만 검색해도 일반 웹보다 약 5배가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이는 독일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도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잠깐이라도 전력 공급이 막히면 서버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ESS에 미리 저장해둔 전기를 보내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응하는 게 주목을 받으면서 ESS 배터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AI로 인해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빅테크 기업들이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최근 자산 운용사인 브루필드와 수력발전소 전력 확보를 위한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홀트우드와 세이프하버 수력발전소에서 총 670메가와트 전력을 20년간 공급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수력발전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인근에 건설되면서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불안정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장치로 ESS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규모에 정부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ESS 도입을 시작한 것 또한 ESS 배터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는데요. 바로 중국산 배터리의 규제입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과 유럽 시장 진입에 제약을 받으면서 한국산 배터리와 소재의 대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최근 랠리의 또 하나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안보 문제로 유럽과 미국이 탈중국 공급망을 가속화하는 상황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ESS는 배터리 센터뿐만 아니라 각종 제조, 상업, 주거시설에도 도입이 되는데, 이는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 기업이 판매에 나서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우리가 점유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활용해서 북미 시장에선 대규모 양산에 돌입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 그리고 영업이익 개선에도 나섰고요. 삼성 SDI는 국내외 ESS 입찰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따냈습니다. SK온도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ESS용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강조했던 공약 중 하나가 또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국내 ESS 수요도 늘어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이 굉장히 큰 라이벌로 남아 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워서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한 중국 기업들의 도전을 이겨내야 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ESS용 배터리는 전 세계 ESS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전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사용량 기준으로 CATL의 점유율은 37.9%로 중국의 비아디나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CATL 같은 중국 기업들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낮은 화재 위험으로 대부분 ESS용 배터리에 활용되는 리튬 인산철 LFP 기술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CATL의 경우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서 LFP의 유일한 단점으로 지목된 에너지 밀도까지 획기적으로 높여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CATL 회장이 이번 에이펙 때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고요. 또 지난 1월에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전기차와 ESS용 배터리 사업에 확대를 하겠다,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배터리 업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위기일지 기회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채널과 함께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브이로그의 김은정이었습니다.